촬영이라 중간에 끊길 때가 매장 음악 좀 끌 수 있어요. 부금 좀 낮춰주시겠어요? 아, 저요? 네, 그냥 아예 없는 게 없는 게 가장 베스트. 채널입니다. 비디오 팟캐스트를 지금 오늘 이제 세 번째네요, 그죠? 네. 오늘 또 테슬라 전문가 규민님을 모셨습니다. 네.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신규민입니다. 규민님 별명 생긴 거 알아요? 아, 어떤 건가요? 규민 더하기 로보트, 혹은 또 뭐 테슬라계의 손석희, 뭐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감정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말씀을 조용하게 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저거 혹시 로봇 아니냐,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붙여드린 별명이 바로 규민봇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같이 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특히나 오늘은 아마 이게 영상 딱 보신 분들 놀라셨을 건데 퀄리티가 아주 그냥 갑자기 올라가가지고요. 영상 장비 렌탈 전문 업체를 운영하시는 테슬라 유저분이 있어요. 여기 사장님도. 그래서 오늘 협찬을 특별히 해주셔서 엄청 좋은 장비와 또 조명, 이런 걸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너무 긴장되는데, 원래 대충 해서 그냥 뭐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맛으로 계속 채널을 운영해 왔는데, 이 장비가 너무 좋아지니까 조금 긴장이 되네요. 그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사실은 오늘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자고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만나서 찍거든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할 거냐고 저보고 아,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또 오늘 방청객들도 계시고. 아, 네. 테슬라 유저분들이 많이 보러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오셨네요. 지금 한 두세 분 정도 지금 와 계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또 지난번에 팟캐스트 올려드리고 난 후에 여러 가지 테슬라 관련 소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일단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기레기들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아, 네. 제가 트위터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테슬라를 왜 저렇게 싫어하는 기사들이 많고 비판하는 기사밖에 없느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테슬라는 미디어 광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광고비를 쓰긴 씁니다. 근데 이제 고객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식으로 리퍼럴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식의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광고비가 들어오지 않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맨날 저렇게 까는 기사만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 회장이 트위터에 직접 그렇게 써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네. 말하자면 매스미디어 쪽에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기사만 쓴다. 원래 일론 머스크가 가끔씩 이제 술 먹고 치중 트윗을 많이 하니까. 맞아요. 특히 또 저녁에. 예, 맞아요. 새벽에. 그러나 보다 싶었는데 제법 진지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이 기자들을 다 판별을 하겠다. 진짜 참 언론인하고 유아낫 언론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네. 당신은 언론이 아니야. 네. 아시죠? 아무튼 그렇군요. 아시죠? 유아낫 언론이라는 노래. 누구예요? 근데 뒤에. 아니, 오늘은 테슬라 마크까지 여기 붙이고 오셨어요.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주제가 옆으로 세긴 했는데, 우리 팟캐스트를 살리는 분이에요, 사실. 아시죠? 그렇죠. 사실 지난번 영상도 올려드렸더니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그게 대체 누구냐.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약간 토템 같은 존재가 그래서 되고 계시죠. 그렇죠. 수호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모셨고요. 아마 지금 오늘 이제 좀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네. 근데 저거 제가 아까 써봤는데 머리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아, 재밌게 봤습니다. 네. 끝까지 잘 지내시는 걸로. 뭔 얘기하다가 지금. 네, 일론 머스크의.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사이트를 만든대요. 여러 기사들을 거기에 링크를 시켜놓고 네. 투표를 하는 거죠. 구독자들을 통해서 이 기사가
페이크 뉴스냐 제대로 된 기사냐 이런 걸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 이름도 프라우다? 네, 맞습니다. 그게 원래 러시아 무슨 기관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거기 그 도메인을 살려고 했는데 그 도메인 주인은 따로 있고 해서 약간 비슷한 이름으로 도메인은 구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처음에 전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 지난번에 그 캔디, 이 보링 캔디 네. 그것도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 캔디를 만들었잖아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론인들을 비판한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약간 언론인들을 비판하는 게 좀 금지시 되고 성역이죠, 있잖아요. 사실은. 예, 누가 성역이고. 언론인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줘야 공정한 보도가 나온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건데, 네. 사실 이제 테슬라에 대한 편파 보도가 이제 도를 넘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또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괴짜니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기자들을 비판하고 미디어를 비판하는 사람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금기시 되어 오던 것이다 보니까 미국에 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분? 대통령. 아, 네. 그분도 기자 되게 싫어하잖아. 그렇죠. 예. 정작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의견이 안 맞아서 이제 네. 위원회에서 나오기도 처음에 했었고. 그랬죠. 네. 네, 조금 극단적으로 자기 할 일만 향해서 이제 달려간다는 점에서는 뭐 비슷할 수도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그 헤파 필터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저도 제 한테타 채널에 헤파 필터 화생방 방어 모드에 대해서 여러 번 올려드렸거든요. 네. 사실 한 1년 제가 탔는데 오히려 기대 이상의 뭔가 좀 이렇게 만족감을 느꼈던 게 사실 그 헤파 필터 모드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헤파 필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왜 일반 차는 이런 걸 안 할까?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미국에서 천식을 앓고 있는 네. 딸을 둔 아빠가 네.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적어도 내 차를 탔을 때는 딸이 그 천식 있는 분들 그 있잖아요. 호흡기를 쓰죠. 호흡기. 네. 네, 그거를 전혀 쓰지 않아도 되고 내 딸의 생명을 지켜줬다.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했고 또 일론 머스크 회장이 뭐 리트윗을 했던가 뭐 그랬더라고요. 그 규민님은 헤파 필터 모드 어떻게? 아, 예, 정말 자주 쓰고요. 저도 이제 네. 옵션을 넣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안 그래도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나 이런 미세먼지들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매일매일 미세먼지 수치 찾아보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마스크도 사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세먼지가 좋든 나쁘든 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에 타서 그런 화생방 방어 모드만 켜면 이제 언제든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요즘에는 진짜 정말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필수 옵션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그 표준적인 부품 교체 기간, 네. 거기 보면 헤파 필터 교체 주기가 중국만 2배로 빨라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공기 질을 네. 감안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네, 같죠, 해야 그죠? 될 것 같은데. 거의 네. 우리도 중국급인데 요즘 기름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이부제 같은 거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마 요즘 여론이 민간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차에 대해서도 뭐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은 이부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전기차는 사실 이부제 해도 전혀 예. 죄책감 없이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있으니까 그런 또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처음에 바이오 웨폰 모드라는 게 나왔을 때 저는 사실 그게 마케팅 용어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약간 좀 뻥튀기해서 마케팅 브랜드를 막 짓잖아요. 그래서 네. 에이 설마 무슨 화생방 무기가 터졌는데 그거를 저게 막으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서요. 예, 실제로 이제 화생방 무기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편이기 때문에 네. 헤파 필터에서 걸러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네. 하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사실 네. 작년 말만 해도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건 핵무기뿐만 아니고 북한은 그 화생방 무기 같은 거 네. 그런 거 사실 국제적으로 맞다고 하죠. 네. 국제적으로 안 쓰려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거 안 따지는 나라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야 혹시 화생방 무기 터지면 내 차로 다 들어와라. 네. 5명까지는 내가 살려줄 수 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니까 네. 뭐 실제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굉장히 안심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천식 환자들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조금만 네. 공기가 안 좋아도 이제 기도가 폐쇄돼서 이제 호흡기를 쓰고 그러는 건데 네. 테슬라 안에서 호흡기를 안 써도 될 정도면 진짜 보장된 공기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티그 씨도 헤파 필터 잘 쓰시나요? 자주 쓰시나요? 근데 이 헤파 필터 모드가 사실 모델 3에도 들어가면 좋은데 모델 3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헤파 필터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네, 속이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 모델 3의 제조 원가가 네.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네, 28,000불? 네.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모델 3의 가장 이제 싼 모델이 4만 불이죠. 그 정도 하죠. 예, 4만 불 목표로 해서 28,000불이 이제 원가니까 꽤 이율이 높은 셈이죠, 사실. 뭐 한 20% 정도 네. 마진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모든 차량들은 20에서 25%의 마진을 둔다라고 이제 밝힌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럼 모델 S나 X도 20%가 넘는 이윤이 붙는 네, 거예요? 마찬가지고. 그래서 테슬라가 약간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게 뭐냐면 차 가격을 조금씩 내려요. 네, 그래서 아, 이제 그건 맞아요. 네, 저희도 이제 살 때 가격이 맞아요. 내려서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내리는 게 원가가 낮춰질 때마다 이제 그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이제 제조 기술이 높아지면 원가가 낮아지고 가격을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일이 없어도 가격을 낮추는 회사가 테슬라예요.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되게 특이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보통은 이제 올리기 바쁘죠. 네. 이상한 옵션 붙여가지고. 저도 그 차 출고 받고 나서 뭔가 이렇게 옵션 조정하고 뭐하고 하면서 가격을 내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미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무슨 처음 보는 일이니까 이건 자동차뿐만 아니고 네. 아니 무슨 그 뭐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물건 값을 내리나요 그걸? 예. 물론 뭐 이제 부품 가격이 내려간다거나 아무튼 그런 게 생길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오픈합니까? 그냥 챙기고 말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아 그러니까 모델 S나 X도 그 정도다.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어메스 뉴스를 보니까는 보통 자동차 제조사들의 마진이 7% 정도래요. 맞아요. 이제 제조업 평균 마진이 한 5% 정도 되고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들은 7%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생산량이 정상화가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생산량만 대폭 늘어나게 되면 거의 애플이 지금 스마트폰의 전체 전 세계 이익을 다 뽑아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프로덕트의 이윤이 크기 때문에. 네, 매출은 뭐 삼성이 많지만 네. 실제 이익으로 따져보면은 애플이 거의 90% 이상 뭐 이렇게 가져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폰 시장은 계속 그래요. 그렇죠. 네. 그게 잘못하면 자동차도 그 이유는 다 테슬라로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테슬라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차를 팔 때마다 적자가 맞아요. 적자 나는 얘기. 건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적자 얘기를 하자면 테슬라는 차를 팔 때마다 분명히 이득이 남아요. 실제로 볼트 같은 GM의 볼트 같은 차들은 팔 때마다 이제 1,000만 원씩 손해 본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테슬라는 분명히 이윤이 남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이윤을 다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적자 처리가 계속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어쨌든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건 전기차 제조에 있어서 이제 기술력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테슬라 주식 혹시 사셨어요? 제가 테슬라를 안 사고 테슬라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저도 테슬라 차를 안 사고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1년 전에 그때만 샀어도 지금 꽤 많이 올랐을 그렇죠. 거예요. 이제 예전에 아이폰 나왔을 때 아이폰 100만 원 주고 사지 말고 주식 샀으면 지금 부자 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테슬라도 그랬어야 했어.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뉴스도 맨날 관심 있게 보고 하니까 네. 그 추이라든가 그쪽 시장 상황 이런 거 그래도 빨리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정말 주식을 샀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는데 항상 아니 근데 지금은 늦은 걸 거야 이렇게 맞아요.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1년 전에도 그랬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간이 작아서 그런지 이렇게 투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빨랐을 때다. 저희가 테슬라 샀을 때도 사실 늦지 않았었던 때였죠. 그렇죠. 네, 지금 그때만 생각하니까 해도, 그래요. 네. 아까 그 적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진짜 그 뭐 테슬라 얘기 나온 밑에 항상 달리는 댓글이 무슨 이익도 못 내는 회사 뭐 5년 6년째 적자만 내는 회사 그게 무슨 자동차 회사냐 이런 얘기 많이 달리는데 아까 규민님 말한 것처럼 그 이익을 못 내는 게 아니고 예. 이익을 내서 그걸 재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재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죠. 근데 테슬라는 아마 이제 그 자기들의 장기 비전이 있다 보니까 모델 3를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보급시키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재투자의 폭이 보통 적정한
규모보다는 더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쵸. 본 것보다 더 쓰니까 적자죠, 당연히. 간단히 얘기해서 적자 안 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타임라인을 당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도 적자가 안 나는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 모델 3나 Y,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죠. 2년, 3년씩 더 늦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적자를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또 댓글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모델 Y가 뭐 내년 초에 프로토타입이 나온다 이런 뉴스 나오니까 아니 모델 3도 제대로 생산도 못하면서 또 무슨 모델 Y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런 거를 꾸준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거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익을 안 내는 거죠. 못 네.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요새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아마존의 전략이 이익을 안 낸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거의 반독점에 가까운데도 이렇게 반독점으로 이렇게 법으로 때릴 수 없는 이유가 이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한테 이득이 다 돌아가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다음은 또 그 모델 3 관련 브레이크 문제가 있었어요. 아, 네. 네. 제가 이제 그 개요만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컨슈머 리포트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 소비자원 네. 이 정도 되는 기관인데 제품들을 이렇게 공정한 기준으로 측정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소비자원의 그 검사 결과도 믿을만한 거는 맞는데 컨슈머 리포트는 정말로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공신력이 그렇죠. 있는 단체죠. 그래서 누구나 컨슈머 리포트의 결과라고 하면 누구나 수긍을 하는 맞습니다. 그런 기관인 것 같더라고요. 돈 주고 보는 그런 아. 잡지니까요. 아,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모델 S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그 102%인가 아, 네, 맞습니다. 원래 100점이 만점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02점이 나왔어요. 예, 컨슈머 리포트 자동차 리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그렇죠. 네.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호의적으로 봤던 기관인데 이번에 모델 3를 이제 새로 출고가 돼 자기들이 테스트를 했는데 브레이크 그 밀리는 구간이 너무 차가 이렇게 변동도 심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뭐 제동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추천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동 거리를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40피트 안에 멈춘다라고 스펙에 적혀 있었는데 70피트에 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였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소프트웨어가 과연 문제일까? 이번에도 일론이 혹시 입을 털다 잘못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입을 털다가 근데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좀 믿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사실 저로서도. 아 규민님도 안 믿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브레이크라는 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생각했을 때 아니 브레이크 성능이 안 좋으면 브레이크 부속을 갈아야 되지 어떻게 그게 소프트웨어로 바뀔까 생각했죠 저도. 그렇죠. 이제 그래서 많은 테슬라 안티 분들이 이제 또 이번에도 테슬라가 제조를 잘못했다. 이제 제품의 이제 QC가 문제다. 이런 악플을 많이 달았었는데 갑자기 소프트웨어를 해결해 버렸죠. 네. 그리고 그 컨슈머 리포트에서 17년인가 근무한 분이 있는데 자기가 그 1000대 이상의 차를 지금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로 브레이크 성능을 이렇게 올리는 건 나도 처음 봤다. 네. 그런 뉴스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결국에는 종합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브레이크의 담력 자체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테슬라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테슬라가 트랙션 컨트롤이 좋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이제 출력이나 바퀴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를 관여를 하고 상황에 따라 브레이크 담력이 다른데 그런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약간 오작동을 해서 빨리 멈춰야 되는데도 그 브레이크 담력을 좀 낮추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하고 결국에는 이번 브레이크 사태는 이제 제조의 문제는 아니었었던 걸로 그렇죠. 드러났습니다. 네, 뭐 리콜을 한다거나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이틀인가 3일 만에 해버렸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다들 좀 황당해했고 아마도 그거를 이제 포인트 삼아서 좀 공격을 하려고 했던 진영에서도 상당히 허탈했을 거예요. 네, 좀 시무룩해졌을 네,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네. 해결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방향을 네. 틀어가지고 네.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는 차를 출시한 테슬라가 잘못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뭐 맞는 네.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테슬라가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컨슈머 리포트에서 다시 이제 평가를 해서 모델 3는 추천할 수 있는 차다라고 네. 이렇게 네. 했으니까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죠. 네. 결국에는 모델 테슬라는 컨슈머 리포트가 평가하기에 항상 추천할 수 있는 차를 내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드라는 음악 프로듀서 우리나라에도 몇 번 공연하러 왔었고 네. 이 사람이 러시아 출신이고 독일 뭐 사람인가 뭐 그런데 이 그 후크 멜로디라고 아무튼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를 잘 뽑더라고요. 그런 음악들이 많이 있는 그런 프로듀서인데 이 사람이 그 트위터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말하자면 셀럽이죠. 이 사람도 꽤 네, 유명한 그렇죠. 사람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요즘 그 미디어에 보면 오토파일럿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나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제 뭐 공연을 하든 뭘 하든 좀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고속도로를 갔는데 잠깐 졸았나 봐요. 네. 근데 그 슈팅 프로 사장님도 오토파일럿 그 스티어링 휠 치팅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 사진 맨날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 뭐 호기심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네. 여기서 이제 뭐 오렌지를 올렸는지 물통을 올렸는지 그런 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분은 제드라는 그 음악가는 치팅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졸았겠죠. 졸았는데 이제 그 손이 인식이 안 되니까 그 제가 올려드린 그 오토파일럿 중에 핸들에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 네. 영상 올려드린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화면상으로만 경고가 나고 나중에 삐빅삐빅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그게 뒤로 가면 그 경고음이 정말 커요. 네. 잠을 안 깰 수가 없는 정도 수준의 소리가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깼나 봐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파일럿이 정말 그 안전 운전을 지켜주는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오토파일럿은 지금 이제 운전 보조 장치잖아요. 그렇죠. 운전 보조 장치라는 게 직접 운전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잠을 깨워주는 것도 그런 네.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졸음운전 만약에 졸음운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핸들에 손이 인식이 안 됐을 때 경고를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면 계속해서 졸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치팅은 좀 안 하는 걸로. 왜냐면 치팅을 안 해야 그 경고음이 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좀 졸음운전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래퍼분이 있어요. 제가 랩을 잘 안 들어서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카니에 웨스트. 카니에 웨스트. 네, 카니에 웨스트.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래퍼분이 이제 테슬라를 타시고 네. 이거 내 인생 최고의 차다. 정말 재미있는 차다. 네. 일론에게 감사를 전한다 하면서 이 네.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트윗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래퍼가 돈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스포츠카 다 타보고 그랬는데 테슬라가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차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여러 셀럽들의 칭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기한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는 그런 거를 사실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효린의 민박에 보면 볼보 차 나오잖아요. 네. 그 PPL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셀럽들이 그 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나 알다시피 사실 그거 뒤로 광고비 받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카니에 웨스트나 제가 말한 제드 이런 사람들 설마 테슬라에서 무슨 마케팅 비용 광고비 받고 그런 거 했을 리도 없고 그런데 돈이 없는- 광고비 쓰지도 않고 네. 그거는 본인들 진짜 그 본인들이 느꼈던 거를 진솔하게 올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이제 전달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의 광고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셀럽 한 분이 테슬라를 타고 계시다고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죠. 아, 네. 그 유명한 분, 네. 조, 네. 그래서 이제 네. 재벌 일가 어떤 분께서 테슬라를 타시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봤는데 그 뭐 이렇게 기자들 막 이렇게 취재하고 하는데 옆에 어떤 시민 한 분이 그랬더라고요. 야, 집구석이 왜 그 모양이야? 그 집구석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은 네, 글쎄요. 별로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분도 테슬라를 탄다고는 하더라고요. 또 하나 오토파일럿 얘기가 나와서 저도 오늘 오면서 계속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왔거든요. 근데 오토파일럿 아마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는데 가끔씩 이렇게 막 이렇게 칼치기 하고 막 이렇게
되게 신경 거슬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때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막 열받잖아요. 네. 그래서 뭐 쫓아가가지고 나도 응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해놓고 딱 오면 사실은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느낌. 그죠? 네. 그게 보면서 그게 실제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혹시 운전하는데 무슨 이상이 생길 수 있나? 모니터링 하는 정도? 그렇죠.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은 게 아니니까 아까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확 깜빡이도 없이 껴들더라고요. 근데 뭐 바쁜가 보다. 근데 만약에 제가 수동으로 운전했다면 맞습니다. 정말 열받았을 것 예.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이게 안전운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사장님도 끄떡끄떡하고 계시는데.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었고 원래 저도 그런 뛰어들기 되게 싫어하는 싫어하는 사람인데 네. 오토파일럿 켜놓으니까 이제 사실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인성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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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 목소리도 지금 출연하셨는데. 저희 그 같은 회사 직원을 옆에 조수에 태우고 간 적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특정 자동차 브랜드를 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편집하면 되니까. 한 대가 뭔가 좀 튜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배기도 뭐 이렇게 좀 달려있고 하는데, 붕 하고 껴서 갔는데, 옆에 직원이, 아니, 가 감히 뭐 투어를 해? 뭐 그러더라고요. 아, 나 괜찮아.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영화 인타임에서 보면 이제 그게 인타임? 네, 보셨나요? 그게 시간을 돈으로 이렇게 뭐 해서.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시간이 곧 돈이고 생명이거든요. 맞아요. 네. 수명이 결정되죠. 그 맞아요. 시간을 남은 살 수 있는 시간을 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보면 시간이 작은 사람들은 뛰어가요. 그리고 그렇죠. 그 시간이 영화에서 없으니까. 보면 부자들은 뛰어가는 사람을 비웃어요. 어,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왜 뛰지? 왜 그렇게 굳이 급하게 가시나? 운전은 차가 하는 건데. 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 요즘 테슬라 관련 이슈, 뉴스 이런 거 정리를 좀 해봤고요. 혹시 뭐 다른 재밌는 얘기 해주실 거 있으세요? 국민님? 이거 말고 이제 다음 편이 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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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그래도 출연하셨는데 뭔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또 정리를 하고요. 다음 편에서 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